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는 화장품 법령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 자격 시험의 과목은 총 4가지인데요. 이 4과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장품 법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이 화장품 법을 모르고서는 이 과목들의 내용들을 대부분의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의 법,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의 법령 체계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장표는 식약처에서 발표 제시한 조제관리사 시험준비 참조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법령과 관련된 내용이죠. 화장품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또 고시, 또 가이드라인,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령이 무엇인지 규칙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교재 형태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들은 수시로 조항마다 개정들이 많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재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 교재의 내용들이 또 시간의 감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법령을 잘 검색해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도 잘 터득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 법령 체계들을 보다 잘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용들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조제 관리사의 시험 과목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화장품의 법령 체계를 알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법령 체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장표는 이 법제처에서 나오는 어린이 교육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법령 체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발췌를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법령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등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기관 등의 통치기구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법률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률 하면은 바로 이 헌법이 아닌 이 통상적인 법률을 얘기합니다. 이 법률은 헌법에 비해서 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율합니다. 그리고 법 체계상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행정의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위 규범은 바로 이런 대통령령과 총리령 또 부령으로 정해집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법률보다 좀 더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런 모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은 국민 권리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는데요. 그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규범이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그 행정기관 내부에서 직무수행이나 업무 처리 기준들, 이러한 것들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정이 되는데요. 이 주관 부서에서 이러한 규칙을 정하고요. 고시로서 그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의 법령 체계인데요. 법률로서 화장품법이 있고요.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서 화장품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또 총리령으로서 화장품법 시행 규칙이 있고요. 또 주간 행정기관인 식약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내리는 행정규칙인 고시와 또 훈령 예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라고 있는데요. 이 민원인 안내서는 이 고시에서 또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 설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칙상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법적 효력이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고시나 예규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그 상위 규범들의 기준 내지는 그런 어떤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정하는 고시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인 효력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게 되겠죠. 화장품의 법령 체계도를 한 표로 담아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법 아래 시행령, 시행규칙, 또 그 아래 행정규칙이 있고요. 때로는 화장품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행정규칙, 즉 고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규나 다른 훈령이라고도 훈령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고시이기 때문에 고시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고시는 상당히 많은 그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기능성 화장품, 또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등 중요한 그런 고시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또 가이드라인까지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까지 같이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장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그 법의 구성 및 그 세부의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화장품법은 총 6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은 총칙, 2장은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 그리고 3장은 화장품의 취급, 또 4장은 감독, 5장 보칙, 6장 벌칙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품법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뭐 식약처라든지 특히 이제 법제처나 국가법령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뭐 장협 등의 그런 대한화장품협회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화장품법 제1장 총칙입니다. 1조와 제2조로 되어 있고요. 목적과 정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그 모든 화장품법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화장품의 정의, 또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또 맞춤형 화장품, 안전용기 포장, 사용기한 1, 2차 포장, 표시광고, 화장품 제조업, 또 책임 판매업, 맞춤 화장품 판매업 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암기해야 될 정도로 잘 알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제2장은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3조에서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책임 판매업 등록 및 결격 사유에 대한 부분, 또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와 또 영유아,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관리에 대한 부분, 영업자의 의무, 또 영업자라 하면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입니다. 그리고 위화장품 회수에 대한 부분, 또 폐업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3장은 화장품에 대한 취급입니다. 이 취급은 제8조부터 17조까지 되어 있는데요. 화장품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 안전기준, 안전용기 포장 이런 기준에 대한 것과 표시광고 취급에 대한 겁니다. 기재사항에 대한 거, 또 표시와 관련된 거, 기재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들, 또 광고 내용,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인증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조, 수입, 판매 등의 금지사항들, 영업의 금지, 또 유통 판매에 대한 금지, 또 기타 다른 판매 등의 금지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업 단체 설립에 대한 조항도 바로 화장품의 취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4장은 감독, 그리고 제5장은 보칙입니다. 감독의 경우에는 보고와 검사에 대한 내용, 또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이 있는데요. 새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시정 명령과 관련된 내용과 회수 폐기 명령, 또 위해 화장품의 공포, 또 등록의 취소에 관한 내용, 또 영업자의 지위 승계, 행정 제재 처분, 또 과징금에 대한 것들 등이 이 감독과 관련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보칙은 등록 필증에 대한 거, 그리고 또 권한 유임에 대한 위탁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인 6장은 벌칙에 관한 내용이죠. 이 벌칙과 또 양벌 규정, 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어떤 조항들을 어겼을 때 어느 정도의 그 벌칙 조항이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을 통해서 시행일과 또 경과 조치에 대한 거, 또 다른 법률의 개정에 대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문장표는 화장품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그 화장품법에 대한 하위 규범이죠.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어떤 거는 시행령으로 나가고 어떤 거는 총리령인 시행규칙으로 또 하위 규범으로 위임을 줍니다. 대통령령이니까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이겠죠. 총 16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각각의 화장품법 제1장, 2장, 3장, 4장, 5종에 있는 총칙, 취급, 감독, 보칙, 벌칙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부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총칙과 관련된 부분은 그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담고 있고요. 목적 포함해서요. 그리고 화장품 취급과 관련된 내용은 과징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위반 사실에 대한 공포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독과 보칙 쪽에서는 권한의 이임에 대한 것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벌칙 조항에서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시행 규칙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죠. 총 3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장마다 관련된 세부 내용들에 대한 하위 규범의 세부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1조, 2조 목적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범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고 제2장인 화장품 제조 유통에서는 등록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기준에 관한 거, 그리고 준수 사항에 대한 것들, 또 보고, 교육, 또 회수 절차라든지 행정처분의 면제 사항들, 폐업 신고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3장 화장품 취급과 관련돼서는 또 화장품 원료 등의 유해 평가에 대한 내용, 또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들, 또 포장의 기재 표시 사항들, 표시 광고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인증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4장, 5장의 감독 보칙과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공무원들의 자격이라든지 소비자 화장품 안전관리 감시원의 자격, 또 회수 명령, 또 유해 화장품의 공표, 행정처분 기준, 또 과징금 징수 절차라든지 수수료, 규제 재검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33조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시행규칙 중에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고시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시는 정확한 그 용어의 뜻을 이해한다면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어떠한 내용을 알리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시행규칙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더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고시로 공지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여기 있는 고시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대한 규정, 또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기준에 대한 규정, 그리고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또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 또 색소, 또 원료에 대한 색소 종류와 기준, 시험 방법에 대한 규정들, 또 사용 시 주의사항, 또 표시, 또 표시 광고 실증에 대한 거, 가격 표시제나 바코드, 또 생산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에 대한 것들, 또 교육 실시와 관련된 것들, 또 수입 화장품과 관련된 거, 그리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규정들. 이 외에도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중요한 고시의 내용들을 대충 담아봤습니다. 또 훈련과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고시 시험 쪽에 연결시켜 보면은 훈련 얘기보다는 앞에 있는 고시 부분 위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대략 한 20여 가지가 되는 식약처의 고시들을 보면요. 세부 각 조항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수십 개 정도의 조항들이 그 고시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리 시행규칙의 하위 규정에 대해서 또 세부적인 기준을 풀어놓았다 하더라도 그 조항들을 다 하나하나 민원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민원인이 알기 쉽게 그 표시해 놓은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흔히들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더 민원인들이 그 각각의 고시의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정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민원인 안내서는 법적인 그런 효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또 민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말 그대로 안내서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조제관리사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안내서에 있는 해설서들을 보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법령체계 잘 이해하셨나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큰 그림 속에 법령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